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태령입니다. 오늘은 한반도 중립화 통일론 네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사실 중립화를 찬송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아직은 반대하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중립화 찬성론자들보다는 반대론자 분들을 더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국민들의 80 내지 90% 정도의 절대적인 찬성이 없다면 사실은 중립화 통일과 관련해서 국론이 분열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이미 찬성론자인 분들은 사실 제가 최근에 그 실시한 그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미 50% 정도는 찬성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를 넘어서서 사실은 이제 80 내지 90% 정도까지 찬성론이 비율이 이제 올라가려면은 사실은 지금 현재 반대하시는 분들이 찬성론자로 돌아서야지 무리 없이 그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궁극적으로는 제가 80 내지 90% 정도의 찬성론자가 형성이 된다면 이것은 절대적인 국민의 지지를 통해서 무리 없이 통일이 중립화 방식으로 추진되어도 국론 분열이 없이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궁극적인 중립화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결국은 절대 다수의 국민들의 지지가 없이는 실은 현실화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스스로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고민을 하면서 실제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찬성론자가 되는 뭐 그런 거를 사실은 제가 이제 기대하면서 이렇게 유튜브에 강연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그 몇 가지 질문을 제가 던지면서 답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그 질문 16번째 거를 시작을 하다가 이제 말았죠. 예. 그래서 오늘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 그 질문은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다음 그림 중에서 어떤 것이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자, 제가 그림을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시는 분들 계시겠는데 이게 한글이 아니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 여기 그림이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게 사실은 제가 오래전에 썼던 그 박사학위 논문에 나오는 그림인데 이거를 사진을 찍어서 그대로 올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거가 좀 일단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제 설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이제 뭐 X선과 이제 Y 그래프 선이 있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쪽 부분은 요로 이렇게 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걸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Y축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 어떤 그 국가 간의 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행위자들 간에 어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 관계가 갈등적인 관계에서 협력적인 관계로 이렇게 변해가는 거,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X축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고, 이 Y축은 그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 행위자들, 이 행위자에는 물론 이제 사람들이나 또 국가,
이런 것이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이제 바라다 보면 몇 가지 큰 패턴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패턴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일단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중립화 통일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 뭐 북한이라는 북조선 북한이라는 그 행위자와 또 남한이라는 행위자가 시간이 감에 따라서 그 협력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하고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 갈등 관계에 있던 남과 북이 시간이 지나면서 통일을 향하여서 나아간다면 점점점 협력하는 관계가 이제 높아지는 단계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큰 그림으로 보면 중립화라는 것도 남북한이 어떤 협력하는 방향으로 크게 발전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그 국제 정치에서 국가들 간의 그 관계가 갈등적으로 가느냐 협력적으로 가느냐라는 그 큰 그 패턴과도 이제 관련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립화 문제가 우리의 그 주요 토픽이지만 큰 범위에서 일단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여기 요 그림을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죄송합니다만 거듭 죄송합니다만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Perspective of Constant Conflict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도 constant conflict 지속적으로 갈등이 되어가는 그런 관계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쪽은 협력이 제대로 안 되는 거고 이 Y축이 올라가면서 협력이 더 많이 되는 이런 관계인데 이것이 뜻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도 X, Y축과 관련해서 보면은 그 예를 들면은 이제 남북한이 지속적으로 갈등 관계를 더 지속한다는 뜻이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쪽으로 내려올수록 갈등이 많아지고 다시 말해서 이제 협력이 적은 것이고 이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협력이 많아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리 시간이 가도 갈등 관계가 지속된다라는 것이죠. 네. 이런 패턴을 하나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요거는 아까랑 비슷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갈등 관계보다는 협력 관계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높은 것이라는 것이죠. 뭐 지금 보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한국과 미국이 동맹 관계에 있고 또 이제 다른 나라와의 관계 예를 들면은 뭐 한국과 뭐 EU의 관계라든지 유럽의 국가들 그 모임인 EU의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약에 남북한 관계하고 비교해 본다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잘 맺고 있는 나라들이 사실은 여기에 많이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perspective of constant cooper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시간이 아무리 지나더라도 그 기본적으로 그, 그 협력적인 관계가 지속된다는 그런 퍼스펙티브다라는 거죠.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거에 비하면은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도 계속 갈등 관계에 놓여 있다는 이런 뜻이고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뭐 또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다른 패턴 한번 보면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예. 이거는 시간이 가면서 뭔가
협력과 갈등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자, 이 시기는 갈등 관계가 더 많은 그 시간이라고 볼 수 있고, 요 시기와 요 시기는 갈등보다는 협력이 더 많은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갈등과 협력이 그 상수적으로 컨스턴트하게 이렇게 계속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가면서 어떤 때는 나빴다가 어떤 때는 관계가 좋아지고 또 나빴다가 좋아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시기별로 그 갈등과 협력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협력과 갈등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반복적인 패턴이죠. 뭔가 이렇게 사이클 같은 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repetition이라고 이제 뭔가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까 거에 비하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가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변화가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다른 패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역시 이쪽은 뭐 협력이 덜 한 것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협력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감에 따라서 왔다 갔다 이런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세 가지 지금 보셨던 세 가지 패턴 이렇게 시간이 가도 계속 나쁜 관계인 거 그리고 또 이렇게 시간이 가도 계속 좋은 관계인 거 이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관계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관계만 있을까요? 또 다른 관계가 있을 수 있죠. 자, 보시겠습니다. 자, 네, 이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관계가 좋아진다는 뜻이죠. 그렇죠? 예, 예. 자, 이런 관계를 보면은, 그 앞서의 관계하고 상당히 이제 패턴이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국제 정치에서, 이제, 국제 정치에서 그 국가 간의 관계를 얘기할 때 보면은 보통 이제 이런 패턴의 경우에 그 리얼리스트 시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리얼리스트 시각이라는 것은 국가들이 자국의 그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제 협력과 갈등을 이제 반복하는 뭐 그런 그 어떤 패턴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국가들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좋아진다는 일종의 이제 자유주의적 시각, 그 리버럴 시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본 패턴이 이렇게 이런 패턴, 또 이런 패턴, 또 이런 패턴, 또 이런 패턴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그 실제 역사를 잘 표현한다고 생각하실까요? 굉장히 좀 생각에 따라서 다른 그 패턴이 마음에 드실 것 같은데, 자,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리버럴 시각, 여기 이제 자유주의적 시각, 여기 그림에 보시는 자유주의적 시각이 긴 맥락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제 맞는 것 같기도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인류 역사를 이렇게 돌아다 보면 일종의 사이클 같은 게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국가들 간에 전쟁이 자꾸 반복이 되죠. 그리고 이제 협력 관계가 지속되다가도 어떤 때는 또 나빠진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 지금 소위 말하는 지금 보이시는 그 리버럴 시각이라는 게 이게 크게 보면은 맞는 것 같은데 뭔가 또 반복되는 전쟁과 평화가 왔다 갔다 반복되는 이런 인류 역사를 생각하면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으면서도 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게 이렇게 반복, 그러니까 갈등과 협력이 반복되긴 하는데 긴 역사로 보면 뭔가 이렇게 진보적인 인류 역사라는 게 뭔가 그동안에 시원치 않던 어떤 상태에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지는 것 같은데 그런 게 표현이 안 되죠. 여기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그 패턴을 이렇게 보셨는데 이거 가지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또 다른 시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제가 보여드릴 또 다른 패턴이 실제 인류 역사 또 국가 간의 관계와 상당히 그 유사성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자, 제가 마지막 걸 한번 보여드리죠. 자, 바로 죄송합니다. 자, 바로 역사 흐름에 이제 다른 패턴이 있을 거라는 것인데 바로 이런 패턴입니다. 예. 자, 이것을 보시면 뭔가 반복이 되면서도 여기 이제 시기별로 이렇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뭔가 반복이 되면서도 어, 긴 시간을 통해서 보면 이게 일종의 업앤다운이 있죠. 업앤다운이 있지만 길게 보면 전체적으로 프로그레스, 뭔가 진보하는 측면이 이제 보여되는 것이죠. 사실은 저는 인류 역사에서 대부분의 그 국가 관계가 이런 패턴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모든 경우가 다 이렇게 모든 그 어떤 두 국가의 관계가 이런 관계로 가는 것만은 아니죠. 사실 남북 관계를 보면은 그동안의 남북 관계를 보면은 과연 이런 패턴으로 온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게 좀 의심스러운 그런 면이 있죠. 그렇죠? 자, 그렇지만 어,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 패턴이 가장 적실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보신 그 역사에 대한 시각이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자기 실현적 예언이란 말, self-fulfilling prophecy라는 그 현상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드렸었죠. 사실은 이 역사의 패턴이 사실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역사의 국가 간의 그 관계 패턴이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제가 5개인가요? 5개 정도를 보여드렸는데 이거 중에서 한두 개밖에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그 시각 자체가 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은연중에 그 방해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이제 이런 시각을 보면은 뭔가 갈등 관계가 반복이 되면서도 길게 보면은 이제 협력을 하는 관계가 있다라는 것 자체를 인식하게 되면 그것이 사실은 국가 간의 관계를 그렇게 예를 들면 이 경우에 굉장히 비관적인 나빠지는 관계에 있더라도 사실은 미래에는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그 어떤 낙관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낙관적인 생각을 가진다는 자체가 사실은 국가 간의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 시각 자체가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패턴을 말씀드리면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시각이 저는 이제 가장 적실성이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잘 보면은 요 순간에 이 정점에 올라온 순간이 일정 기간 뒷걸음질 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다가 여기서 다시 에, 그 진보하는 방향으로 다시 가는 거죠.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등이 심화되는 방향으로 가다가 다시 또 회복되고 이런 패턴이죠. 예를 들면은 이 순간에 두 국가가 잘 지내다가 무슨 무역 분쟁이라든지 또 심한 경우는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협력과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더 후퇴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전쟁 상황에 놓인다면요. 요 경우도 마찬가지죠. 잘 나가다가 두 국가의 관계가 협력적으로 가다가 이제 갈등 관계로 드는 거고, 예를 들면 뭐 무역 분쟁이라든지 이런 게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심하게 전쟁을 하게 되면은 완전히 굉장히 나쁜 관계로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포인트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거꾸로 가기도 하고, 이 순간에 역사의 기로에서 인간들이 특히 국가 지도자들이나 국가의 정책을 책임져 있는 사람들이 잘 타협해서 다시 협력하는 관계로 가면 이렇게 역사의 흐름이 다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 그림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들의 그 역할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인간들은 그냥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의 주도자로서 역사를 후퇴시키기도 하고 진보시키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해서 이 시각이 기존의 다른 시각보다 적실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보여드린 것 중에서 이거는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진보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은 뭐 전쟁이 나거나 이런 거를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언제나 좋은 방향으로 간다는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사실은 역사가 반복이 되긴 하는데, 이거는 반복이 되긴 하는데 이 길게 봐서 진보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제가 이 역사적 패턴에 대해서 너무 길게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이것이 이런 시각이 우리가 어떤 시각을 크게 보느냐에 따라서 남북한의 관계도 굉장히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인간이 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마지막 패턴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은 그저 역사의 흐름에 순응해야만 하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역사의 기로에서 진보냐 퇴보냐의 결정을 그 바로 인간이 그 방향 설정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역사의 흐름이나 또는 모든 사회 현상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과 환경의 그 두 가지가 그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죠. 역사의 흐름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빨간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간단히 영어로 뭐 써 있긴 하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인간이 놓여 있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의 파란 부분은 바로 인간의 의지라든지 인간에 의해서
역사가 형성되는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까도 사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의 역사를 가만히 돌아다 보면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되 그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주변 환경이 잘 받쳐주면은 그럴 때는 역사의 흐름이 굉장히 급속도로 진보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만 환경적인 여건이 좋지 않으면 사실은 인간의 의지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역사의 형성 또 사회 현상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환경적인 여건과 인간의 의지, 인간의 또는 이제 그 리더십 뭐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환경 부분에 여기도 죄송하지만 이제 영어로 써 있는데요. 여기 사실은 영어로 다른 말로 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같은 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환경이라고 하던 부분에 보면 이제 tragedy, 이제 비극이죠. 비극적인 상황. 또 여기 determinism, 뭐가 결정론적인 상황. 그다음에 situational, 어떤 상황적인 거. structure, 구조. 또 환경, environment. 그리고 또 이제 국제 정치에서 이제 케네스 왈츠라는 사람이 비슷한 관념은 이제 third image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자, 이거에 이제 각각 대응되는 걸 보면 tragedy 대 evil, 이 악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역사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지도자가 나쁜 사람이냐 아니면 착한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 뭐 이런 거를 이제 구분해서 그 역사의 진보와 관련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제 voluntarism, 이거는 이제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voluntarism이라는 게, determinism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환경적인 요건에 의해서 뭔가 규정되고 결정돼 버린다는 것이지만, voluntarism은 인간이 자기의 의사를 가지고 뭔가 역사 형성에 의지를 반영해서 이제 역사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dispositional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거 상황적인 거고, 이거는 어떤 인간의 기질적인 거, 그런 거죠. 인간의 개성이라든지, 그 뭔가 또 힘든 상황에서 뚫고 나가려고 그러는 의지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작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structure하고 agent 또는 actor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시스템 티어리 같은 데서 보면은, 체제 이론 같은 데서 보면은 그 체제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구조와 그리고 그 구조를 형성하는 그 행위자, 그리고는 또 하나는 이제 프로세스라고 그래서 그 과정,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결국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여기 human will이라는 거는 역사의 형성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고, first image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케네스 왈츠라는 국제정치학자가 이제 국가의 행위를 얘기할 때 third image 같은 거는 예를 들면 국가가 어떤 특정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어떤 그 외교 정책을 향한 실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 first image라는 거는 그 국가의 지도자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그 지도자의 개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사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인간이 또는 어떤 정치 지도자가 성공하냐 실패하느냐의 문제는 사실은 그 환경의 영향과 또는 그 지도자의 영향을 이제 동시에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사실은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이제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좀 다른 경우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인 상황을 하나 생각해 보면, 사실 불우한 환경, 예를 들면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불우하다는 이유로 해서 모두 범죄자가 되고 또 성공을 못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도
자기의 의지가 강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근면하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개인적인 상황에서 얘기할 수 있는 이것이 국가 단위에서도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30분이 다 됐네요. 오늘은 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